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우리의 김장 문화가 전 세계 인류가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김치가 아니라 가족과 이웃을 소통시키고 끈끈한 유대관계를 유지시켜줬던 김장 문화의 그 뜻이 이렇게 등재된 것인데요.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다 같이 김장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죠. 김장이라는 말만 들어도 며느리들 얼굴이 어두워지는데요. 물론 인정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보존해야 하는 문화로 인정받을 만큼 다 같이 웃으며 김장 문화를 이어갈 방법을 찾아보는 지혜를 모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잠시 후 관련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2인자로 불리던 장성택의 실각설이 나온 이후 해당 부처별로 엇박자가 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로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본래 이번 주 중으로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라고 하는데요. 카디즈 확대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공식 선포할 예정이었는데 현실 외교에 부딪히면서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도 있는데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 확대 선포 서둘러야 합니까? 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카디즈 확대 선포를 서둘러야 합니까? 입니다. yes 또는 no라고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덧붙여 보내주시면 방송이 끝날 무렵에 자체적으로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YTN 라디오 앱이죠. YES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뽑아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대인 소장이 쓴 미친 부동산을 말한다 라는 책도 보내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목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엽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밖이 아주 뿌였습니다. 네, 네. 숨쉬기가 참 곤란한데요. 예. 네. 자, 숨쉬기 곤란해도 좋은 소식은 있어요. 네, 네. 다행입니다. 네. 네. 한국의 김장 문화가 인류 무형 유산으로 등재됐죠? 예, 오랜만에 즐거운 소식 하나 들고 왔습니다. 한국의 김장 문화가 한국 시간 5일 오후 아제르바이잔 수도 파쿠에서 열린 제8차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서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종묘 제례와 판소리, 강릉 단오제 등에 이어서 총 16건에 이르는 인류 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된 겁니다. 무형유산위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대를 거쳐서 내려온 김장이 한국인들에게는 이웃 간 나눔의 정신을 실천했다면서 김장의 등재는 비슷하게 자연재료를 창의적으로 이용하는 식습관을 가진 국내외 다양한 공동체 간의 대화를 촉진할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네요. 네. 네네. 우리 이숙현 칼럼니스트 앞으로도 좋은 소식 좀 하나씩 꼬박꼬박 갖고 와주세요. 네, 그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요? 네. 네. 이번에 검찰로 가보죠. 최동호 전 검찰총장 뒷조사의 배우로 청와대가 연루됐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안전행정부 소속의 김모 부장의 자택이 이제 압수수색 당했나 보죠? 그렇습니다. 검찰이 생각보다 신속하게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요, 오늘 오후 3시경에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안행부 소속 김모 부장 자택,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안행부 산하기관의 김씨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서요, 개인 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모 부장은요, 이명박 정권 말기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실 산하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근무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요. 검찰은 또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모 행정관을 어제 저녁 불러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재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채모군과 관련해서 불법 열람을 요청한 경위에 대해서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자 증언이 엇갈리는 데다가 청와대 직원의 연루설 때문에 네네. 청와대가 또 여론의 추이를 상당히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일단 어제 선을 그었습니다. 개인적 일탈 행위라고 설명했었죠. 야당에서는 이것을 꼬리 자르기에 다시 나선 것이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른바 최동욱 찍어내기 논란은 대선 공정성과 직결되기 때문에요. 여론의 추이에 따라서 정권의 정통성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정황상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와대 조모 행정관은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만 총무비서관 직속 부하 직원인데다가요. 그가 지목했던 안행부 김모 부장, 오늘 압수수색을 당한 그 김모 부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채모군의 정보를 건넨 기억이 전혀 없고 청와대 조사에서도 이런 사실을 밝혔다면서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겁니다. 따라서 김모 부장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정현 홍보수석이 왜 김모 씨를 지목한 발표를 했는지 여러 가지 경위 등에 대해서 의문점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결국 또다시 검찰의 입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경제로 가보죠. 한국과 호주의 자유무역협정 FTA라고 하죠.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나 보죠? 그렇습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요. 현지 시간 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호주 통상장관과 회담을 열고 한국과 호주 간의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음을 확인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오늘 윤 장관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호주는 거의 모든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고 우리 경우는 수입액 기준 92%에 부과되는 관세를 8년 이내 철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에서 국회 비준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진다면요. 이르면 2015년부터 한국과 호주 간의 FTA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FTA가 발효되는데 또 TPP 협정, 거대 FTA 협정도 지금 우리가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다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네네. 네.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죠? 그렇습니다. 일본에 이어서 중국을 방문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방한해서 내일 오전 박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한미 양국 간에 지금 현안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 중국에서 시작된 이 방공식별구역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요청한 전자권 전환, 재연기 문제, 그리고 북한 문제 등 지금 산적한 현안이 참 많습니다. 관련해서요. 정부는 내일 오후에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방공식별구역 확대 방안을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중국을 방문했던 바이든 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미국의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했지만 미중 양국은 입장차만 확인한 상태라고 합니다. 방공식별구역, 이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은 영어로 이제 카디지라고 하는데 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이어도가 카디지에 포함돼야 한다 이런 견해를 밝혔죠? 그렇습니다. 내일 아마 결정할 것도 이런 것과 관련될 것 같은데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어도를 카디지에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보느냐는 유승민 국방위원장의 질문에 대해서요. 김관진 장관은 이어도가 우리의 관할하는 수역이고 또 해양과학기지가 위치한 자리이기도 하다면서 당연히 이어도가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어도는 수중 암초로서 영해를 가질 수는 없지만 우리 관할 수역이라면서 이어도 관할 수역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내일 아마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앞서 바깥 하늘이 네. 참 뽀얗다고 그랬는데 네. 초미세먼지라고 하죠. 아주 사상 처음으로 이 초미세먼지에 대한 주의보가 서울에서 발령됐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4시를 기해서요. 서울에서 사상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부터요. 초미세먼지 예보제를 도입했는데요. 초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주의보 예비 단계 그리고 주의보 단계, 경보 이런 순서로 발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중국 상하이
하와이 그리고 칭다오 지역에서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서풍을 타고 한반도에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시민과 노약자, 어린이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한 상태입니다. 미세먼지는 눈에 거의 보이지 않지만 호흡기 등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초미세먼지가 통과하는 마스크도 있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특수한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네. 그래서 아무거나 사도 또 별 필요가 없다고. 네, 그러죠. 사실 때 잘 확인해서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8분 25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예, 경부고속도로 위로 돌발 상황이 많아서 경부고속도로 통과가 참 어렵습니다. 안성분기점 부근 1차로에 사고가 오후 5시 19분경에 있었는데요. 아직도 처리 중에 있어서 안성 부근 통과하는데 14km나 길게 밀립니다. 안성분기점 부근으로도 1km 더 밀리고 있고요. 오산에서 동탄까지, 기흥에서 수원, 판교 일대, 달래내곡에서 서초 사이로도 답답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외곽으로 가는 길도 잠원에서 서초 나들목 사이로 밀리고요. 안성휴게소 부근 사고 때문에 안성휴게소 뒤쪽으로 12km 구간 차량들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도하에서 가자까지, 부천에서 신월까지 길게 밀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팔곡에서 안산까지, 일찍에서 금천까지 시구간 정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위로 안개도 다분히 많이 끼어 있고요. 인천 쪽으로 신갈에서 광교터널, 부곡에서 군포, 군자에서 월곡까지 길게 밀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야가 4자 회담을 열어서 국회가 정상화돼서 오늘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안이 통과되고 예산 전쟁도 본격화됐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어지럽고 복잡합니다. 최동우 전 검찰총장 혼외 자녀 의혹과 관련해서 신상 정보를 요청한 청와대 행정관이 검찰 수사를 받았고, 또 북한의 장성택의 실각설에 대한 발표 타이밍과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새누리당의 원내 대변인인 김태흠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말 많던 국정원 개혁특위 결국 구성안이 국회에서 처리됐어요. 네네, 오늘 처리됐습니다. 네, 국회가 본격적으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나 보죠? 네, 그래서 이제 특위를 이제 구성하는 것이 의결이 됐기 때문에요. 네네. 여야가 이제 특위 의원들을 이제 선정을 하고, 네. 해서 이제 그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위원장, 위원. 네네. 보실 때 어떻습니까? 운영이 잘 될까요? 이 국정원 개혁 특위는요. 네. 사실은 이 제도나 법적인 문제보다 예. 운영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이제 큰 문제가 이제 국정원의 이제 정치 개입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정치 개입은 사실은 이번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그 DJ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고, 네. 과거 정권부터에 있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개입이라든가 이런 오해의 소지 이런 부분들을 막는 부분은 이제 제도적으로 네. 우리가 그 보완을 하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네. 국정원의 취지에 그런 본연의 그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 이제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인데, 네. 지금 사실 걱정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자칫하다가 국정원에 무력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지를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예. 또 일부는 이제 여야가 이제 합의가 안 돼가지고, 네. 오랫동안 지연된다든가 또 새로운 그런 논쟁을 생산해낸다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걱정을 하실 텐데요. 예. 글쎄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지난 이 부분에 이제 임하기 전에는 이제 국내 파트를 폐지하자라든가, 네. 아니면 대공 정보 수집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 수사를 네.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이관을 하자든가 뭐 이런 부분들인데요. 네네. 저희는 그런 부분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 네. 왜냐면은 이렇게 되다 보면은 예. 그러면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상칸 태우는 그런 격이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정원이라는 것은 네. 지금의 그런 정권이라든가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예. 이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네. 박근혜 정부의 그런 정권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지금 새누리당의 그런 것도 아니고 민주당 예. 것도 아니고 네. 국가 거고 국민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처럼 여러 가지 대내적으로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는 네. 국정원의 본연의 임무 네. 이 부분을 손상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예. 정치 개입을 막는 거. 네, 그게 제일 가장 크죠. 이제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태울 수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네. 빈대는 잡아야 되겠네요. 그럼요. 확실히 잡아야죠. 네. 이 잡는 데에서는 여야가 합의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까요? 글쎄요.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 개혁의 그런 의제, 범위를 넓히느냐 이런 문제들 쪽에서 조금 서로 간에 이견이 있겠죠. 네. 네네. 자, 앞서 바로 이제 국내 파트 수사에 대한 폐지 문제, 대공 수사권에 대한 문제, 네. 이런 건 절대 폐지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정치 개혁을 막는 문제, 이런 것과 연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연관해서 계속해서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국내 파트를 폐지하자는 부분이요. 네. 맞지 않는 경우는 지금 국내외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고 또 국내적인 파트의 그런 부분을 없애자고 얘기하면은 네. 지금 이석기 사건이라든가 예. 지금 각 분야에 지금 고정간첩이라든가 아니면 중북주의자들이 많은데 예. 그러한 사람들을 색출해낼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절치 않다. 다만 예. 지금 이제 각 기관에 출입을 한다든가 이러면서 네. 정치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 그다음에 정보 수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막을 수 있겠죠.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여야가 4자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 가운데 이제 특검 도입 여부 시기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완전히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특검 도입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이제 언론에서 합의문에 이제 특검 부분에 대한 이제 여야의 해석이 다르다고 이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합의문에 명시된 대로만 읽고 해석하면 됩니다. 합의문에 이제 사항에 이제 이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금 당의 입장에서는 네. 지금 특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당내 대다수의 의견이에요. 네. 그러나 이제 특검은 이제 재판이 끝난 다음에 예.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는 특검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향후 재판 결과 등을 보며 예. 시기와 또 특검에 대한 그런 범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는 거죠. 예. 일단은 사법부의 판단 결과를 보면서 생각하겠다는 것이 네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이 기존 입장인데 그것에서 크게 벗어난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민주당 네. 측에서는 또 그렇게 해석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네네. 네. 자,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요. 최동호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 행정관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라는 것을 제기하면서 민주당 쪽에서 또 특검 공세를 강화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 부분은요, 지금 청와대에서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요. 네. 조사 결과 조 행정관 개인적 일탈 행위라고 이제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조 행정관을 직위 해제를 했거든요. 네. 행정관을 직위 해제했다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네. 검찰 수사에 적극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또 적극 협조하라는 그런 조치고요. 예.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예. 윗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그런 이 자신감 아니겠어요? 아, 네. 네네. 자, 야권에서는 오히려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또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지금, 그건 뭐, 청와대를 그렇게 공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불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침수봉대를 하고 의혹을 지금 부풀리면서 이제 이 정치 공세를 하는 건데요. 예. 그런 부분들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그 조행장관도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청와대 윗선에서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 예. 평소 친하게 지내는 안전행정부의 그 공무원. 예. 김모 국장한테 이제 요청을 받았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자기가 서초구청의 그 조희재 국장한테 부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좀 지켜보는 게 이 정치권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정치 공세로 네.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야권에서는 청와대가 오히려 이렇게 직위 해제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과 같다. 뭐 이런 지적도 해요. 그 직위 해제를 않게 되면은요, 또 조행장관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물타기 하려고 그런다. 아니면은 이렇게 또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래나 저러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이 최동호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거,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한 거, 뭐 새로운 정보나 이런 거 혹시 있습니까? 글쎄, 그런 정보들을 좀 알아내고 또 수집을 하려고 그러면은 또 협의한다고 그러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 안 씁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그리고 네네.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두 가지 문제인데요. 네. 이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문제가 네. 지금 조사를 하는 그런 어떤 불법으로 가족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아봤다라는 이런 부분들 하나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그 사법의 그런 수장으로서 혼외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도덕성 문제 아닙니까? 예. 사실. 근데 그 도덕성적인 그런 문제는 지금 또 뒤로 가고 또 한쪽으로 치우치는데 그 당시에는 또 도덕성 문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보호하고 저쪽에서 그래서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권에서 네. 이 정책인 공세의 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라는 그런 의도, 불순한 의도는 갖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사법부에 맡겨두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냐 이런 생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국회에서 이제 국정원 문제, 개혁 문제를 논의하는데 국회 정보에서 북한의 장성택의 실각서를 제기했는데 네. 이때 실각서 네네. 발표 타이밍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또 야권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야권에서 타이밍 문제를 제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지금 국정원에서 이 부분을 인지하고 난 다음에 정보위의 위원장과 여야 간사한테 네. 일단은 이 구두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구두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정부 이 통일부에서 발표할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그랬거든요. 네. 지금 야당의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예. 가가지고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한 거 아니에요. 예. 자기가 아무 내용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구두로 보고한 것 같고 네. 이런 무책임한 행동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통일부나 아니면은 국정원이나 이 정부에서 네. 좀 인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네. 뭔가 종합해서 좀 국익에 도움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뭔가 정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지를 못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런 문제를 정부의 간사가 먼저 정부 전에 발표하는 그런 무례한 행위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지적한다라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민주당의 문재인 의원이 이 지난 대선과 관련해서 책을 썼는데 네네. 네, 회고록인데 대선 불복 촛불이 아니라 대통령 현재의 어떤 전국의 문제가 대통령과 여당이 그것을 더 키웠다 뭐 이런 내용을 적었어요. 글쎄 문재인 의원이 그런 발언이라든가 아니면은 종북의 지금 현 정권이나 아니면 새누리당이 국민의 반 가까이를 종북으로 본다든가 아니면은 이석기라든가 통진당의 정당 해상권 같은 경우를
뭐 반민주적인 정당 해산권 신청한 예. 부분을 반민주적인 특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요. 네네. 대통령 출마했던 후보로서요. 네.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인식이나 아니면 국가관에 대해서 네. 위험 수준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 위험 수준이다. 예. 왜냐면은 자기가 좀 비판은 할 수도 있겠죠. 네. 비판할 수도 있지만은 예. 모든 부분을 종북으로 모은다. 뭐 이런 오히려 자기들이 그 색깔론을 더 오히려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부분에 대해 명확관하게 깔끔하게 정리하고를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은 NLL 문제도 그렇지만은 지금 이 통진당의 그 종북주의자들이 국회에 지금 진입하게 된 게 뭐예요? 그 친노 세력이 주축이 된 사람들에 의해서 네. 지난 총선 때 야권 연대라는 미명하에 그 사람들 끌어들인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우리나라의 그런 그 헌법이라든가 아니면 그 체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이 드러났다면은 국민들한테 우리가 그 야권 연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본의 아니게 이러한 그 결과가 나왔다, 죄송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직권항망하고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얼마 전에 그 박창신 신부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정당성을 옹호하고 이러니까 그럼 당신이 명확하게 당신 입장을 밝혀라 라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입니까? 이건 네, 끔찍하지 네. 않습니까? 예. 이건 끔찍한 사안입니다, 이거. 예.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박장신 신부 언급해 주셔갖고 정의구현 네. 사재단이 대통령 사퇴를 공식 촉구했어요. 글쎄 정의구현 사재단이라든가 아니면은 개신교 이쪽에서도 그렇고 지난번에 불교 승가 무슨 협의회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종교 단체들이 그 사퇴 촉구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분들이 참 올바르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은요. 네. 종교계라고 하면은, 종교단체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보면 신성하지는 않더라도 해가면 올바르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민간인들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또 이런 정치적인 그런 거에 크게 중립성을 갖고 있을 것이다 추측을 하고 예. 있고요. 언론한테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듯이. 네. 그래서 신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분들은요, 네. 이미 일찍이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정치 성향이 한쪽으로 편향된 짙은 네, 그런 네. 분들이에요. 네. 지금 그런 분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는 네. 또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문재인 의원이 옹호하고 한다라는 것은 네. 대선 불복을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네. 대선 불복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네. 시간 관계상 네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김태흠 의원이었습니다. 네,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 카디즈 확대 선포 서둘러야 합니까? 인데요. 카디즈는 지금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말하죠. 0324님은요. 노입니다. 정말 성급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일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왕따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셨고요. 9435님은 당연히 예스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네요. 모두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2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시인 민용태 고려대 명예교수입니다. 전부 아침마다 7시가 되면 어김없이 산에 오릅니다. 거기 많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산에 가게 되면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성을 배웁니다.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재미. 그런 맛으로 이 자연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산에 가면 혼자 핀 꽃은 없어요. 전부 어울려서 피어 있어요. 나무 혼자 있는 나무 없어요. 꽃 혼자 피지 않아요. 너무 재미없잖아요. 혼자 핀 꽃은 얼마나 쓸쓸해 보여요. 그죠? 그런 것 속에서 이 우주 속에 혹은 이 자연 속에 아니면 이런 아름다운 나라에 사는 그런 즐거움을 맛보시면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여는데요. 오늘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 카드즈 확대 선포 서둘러야 합니까? 입니다. 잠시 후 2라운드에서는요. 국회 국방위에 민주당의 이석현 의원 모시고 이 문제와 그리고 장성택의 실각설과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나 강동원 언제 어디서나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루카를 마신다. 맛있다. 내가 즐기는 단 하나의 아메리카노. 루카. 루크 아메리카노. 루카. SK이노베이션이 석탄에게 물었다. 왜 너를 공유라고 생각할까? 깨끗하게 바꿀 수 없나? 석탄을 청정에너지로 바꾸는 그린콜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네, 정면 승부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국정원에서 장성태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서를 발표한 이후에 해당 부처들이 엇박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국회는 국방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국회 국방위 민주당의 이석현 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석현입니다. 예,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국방위 전체 회의에 참석했죠? 예, 그랬습니다. 오늘이요. 네, 오늘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그 장성택의 실각설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까? 우리가 따져 물어봤어요. 이 정부 부처마다 다 얘기가 다르더라. 국방부 입장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했더니 국방부 입장은 저런 거였습니다. 장성택 측근이 처형된 건 사실인데 장성택이 실각했나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른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이게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저 통일부도 마찬가지죠. 장성택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또 이제 지금 미국, 중국, 일본 이런 쪽에서 반응들도 실각 여부가 아직은 그 사실이 아니고 좀 더 보도가 났는데 지켜봐야겠다 이런 입장인데 국정원이 조금 그 튀는 행동을 먼저 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장성택의 실각 여부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초기에 발표한 것보다는 좀 이렇게 톤이 조금씩 낮아지는 그런 분위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국정원은 실각한 것처럼 얘기를 이미 실각한 것처럼 언론에다 공개를 했죠. 또 저 국회의원 정보위원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게 조금 호들갑스럽다 하는 느낌을 왜 그런 얘기를 이 시점에 했나 의구심도 있어요. 저는.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장성택 측근들의 문제가 있다고 알려진 거는 9월 중순께부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처형이 된 것은 2명 측근이 처형된 건 11월 중순이라고 그러고. 근데 지금 와서 새삼 이렇게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최동욱 전 총장의 혼외 자녀 의혹하고 관련해서 청와대 조행정관이 개인정보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직위해제까지 시켰는데 이거 이 시점에 이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국정원이 물타기 하느라고 이렇게 서둘러서 좀 호들갑을 떤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실은 들더라고요. 네. 앞서 저희가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태무 의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제가 여쭤봤더니 뭐 전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그리고 저기 있습니다. 또 국방부 장관도 어저께 왜 좀 오해할 만한 발언이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얘기했잖아요. 전면전에 대비해야 되고 국지전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김관진 장관한테 물어봤어요. 그 발언이 이번 그 북한 사태하고 연관이 된 얘기냐, 뭐 좀 더 그 어떤 위험성이 장성택 사태로 인해서 가중된 거냐라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평소에 하던 발언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장성택 실각서라고 맞물려서 무슨 큰 안보에 변수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돼가지고 우선 국민들이 불안해하잖아요. 그리고 주식값이 지금 외국인들이 대거 주식을 팔자 어제 오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지금 2,000선 아래로 떨어진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지금 국익에 바람직한 건가 사실 확인도 안 되는데 더구나 그 장성택이라는 사람은 제가 알기에 실각만 3번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고도 서로
오뚜기처럼 살아나서 지금 정치를 지금 그렇게 또 실세로 해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실각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정부 부족인데도 국정원이 서둘러서 이걸 너무 언론 플레이를 한 거다 그런 의심이 있습니다. 네,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 안보 관련 부처들이 서로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공유를 잘 안 하나 보죠? 그렇습니다. 먼저 국정원 이번에 내질러 놓고 그러니까 이제 모두들 통일부에다도 물어보고 국방부에다도 물어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좀 신중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앞으로 뭔가 좀 정리가 좀 필요하겠네요. 언론은 또 발표하는 대로 또 북한 관련은 또 확인이 좀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 또 보도를 하다 보면 또 증폭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무엇보다도 미국하고 중국이 보도는 그렇게 나는데 확인이 안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쪽 정부기관도 대단합니다. 예. 자, 일단 이 사건이라고 할까 실각서를 두고 의원님께서 보실 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해야 한다고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놀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차분하게 평소에 하는 바와 같이 평소에도 우리 국방 튼튼히 하고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 갖추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말하자면은 이게 무슨 북한 김정은 위원장 밑에 권력 서열 밑에 사람 권력 서열 변화 일어나는 게 당장 큰 일도 아니고 전쟁 나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요란하게 떠들 일은 아닌 것 같고 평소에 그런 일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가 꿋꿋하게 국방의 안보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은 그 일본 어떤 그 외신 기자는 어제도요. 이 장성택 측근 2명 그 처형된 게 부정부패 때문이었다고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권력 투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일을 가지고 온 나라가 그냥 큰일 난 것처럼 놀랄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북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참 여러 가지 민감한데 이 하늘 아닙니까? 방공 문제, 방공 식별구역. 한국의 방공 식별구역은 이제 카티지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크지 않습니까? 김관진 장관이 이어도, 마라도, 홍도도 포함시키겠다 오늘 밝혔나 보죠? 예, 오늘 제가 아까 그렇게 물었어요. 장관에게. 방공 식별구역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어도는 물론이고 마라도 앞바다, 홍도 앞바다 이런 데 다 해야 하지 않느냐 했더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답변했어요. 그런데 하나 참 꼭 설명하고 싶었던 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홍도가 서해에 있는 전남 홍도가 아닙니다. 그 경남 거제도 최남단에 있는 조그만 섬입니다. 제주도로 말하면 마라도 같이 거기에 홍도라고 있어요. 흑산도 옆에서 떨어져 있는 홍도. 네, 그 홍도가 아닙니다. 그 홍도.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냐면은 홍도까지는 우리 영토죠. 근데 영토에서 12해리까지가 그 영해입니다. 그런데 이 홍도 거제 남단에 있는 홍도 남쪽으로 우리 영해조차 일부가 지금 일본의 방공 식별구역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또 포함이 안 돼. 우리 방공 식별구역에는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또 있고요. 그리고 마라도도 그렇습니다. 마라도까지가 우리 영토잖아요. 마라도 남쪽으로 그 아까 이어도가 빠져 있다고 말했듯이 그 상당 부분이 또 방공식별구역으로 선포돼야만 우리에게 지장이 없는 구역들이 있는데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차제 이어도만이 아니라 이런 데를 다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제가 아까 얘기를 했고 장관이 동의한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은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건 뭡니까? 이 전투기에 해당되는 일인데 실은 뭐냐면 영해에 꼭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삽시간에 영해에 들어오잖아요. 속도가 빠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거리부터는 거기 들어오려면은 미리 우리한테 신고해라.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고요. 신고하고 들어와라.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군용기인지 민항기인지 이렇게 식별을 눈여겨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공식별구역을 영토와 영해 범위를 넘어서 설정을 해야 됩니다. 멀리.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1951년에 미군이 설정한 뒤로 이런 걸 다시 다시 획정하지를 안 했던 것이죠. 네. 자, 이어도를 포함하는 카디즈 확대 방안을 내일 확정해서 발표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내일은 그 미국의 바이든 부통령과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회담을 하시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예, 그렇죠. 회담을 하시고 나서 제가 알기에는 내주 중에 내주 아마 초경에 우리가 지금 방공 식별구역을 선포할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확대하는 방향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한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요? 글쎄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이번에 방공 구역을 방공 식별구역을 선포하기가 아주 좋은 시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역설적으로 일본하고는 1951년 이후로 방공 식별구역에 대한 변경이 없었는데 중국은 이번에 갑자기 치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네. 며칠 전에 뜻없이 그냥 방공 식별구역을 다 자기들이 선포해서 우리 구역, 이호도 구역까지도 다 넣었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상황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스테이터스 코어에 변동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이 찬스에 우리가 실은 우리도 방공 식별구역을 확대해야 되겠다. 지금 불합리하다라고 치고 나갈 수 있는 사실은 외교적으로 보면 기회이죠. 그래서 중국은 중국대로 우리가 이렇게 확대함으로써 혹시 이거 서해까지 자기들이 방공 식별구역을 확대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할지도 모르잖아요. 예. 또 일본은 일본대로 전에 그런 말 했다 그러는데 독도 지역을 방공 식별구역으로 넣어야겠다 억지 부릴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에 방공 식별구역을 확대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은 외교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거로 봅니다. 네. 지금 한국과 일본 간의 사이도 좋지 않은데 이게 외교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미국과 상의 없이도 사전에 중국이 하자마자 방공 식별구역을 개정을 선포했어도 좋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놓고 나서 협상을 통해서 서로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순서죠. 그런데 이왕에 우리가 좀 며칠간 참았고 미국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내일 생겼잖아요. 바이든 부통령. 네. 그래서 좀 더 든든하게 우방하고 상의해서 이제 안을 내놓을 겁니다만은 방공 식별구역은 정확히 표현하면 영토는 아닙니다. 영해나 영공도 아니고요. 예. 다만 영토와 영해 영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멀리서 오는 비행기를 식별할 수 있도록 미리 좀 신고해달라 하는 그런 취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토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먼저 언급하셨던 건데 장성택의 실각설 발표 타이밍과 관련해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헌혜아도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행정관의 개입 문제와 좀 의혹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그 행정관이 검찰 수사를 받았어요. 예. 근데 청와대는 일단 일탈 행위다, 개인의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어떤 의견이세요? 글쎄 그거는 청와대는 무조건 무슨 일만 터지면은 처음에는 그런 일 없다고 그러고 또 진상이 드러나 버리면 지금 조사 중이다 그러고 결국에 가서는 길긴 긴데 그게 개인의 일탈 행위다 이렇게 하는 아주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왜 민간사 찰 때 그 이영호 고용노사 비서관도 처음에 아니라고 다 나중에는 그 이용호 비서관은 개인적인 일탈 행위다 안 그랬습니까? MB 정부 때도. 네. 이번 이것도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그 얘기가 그 서초구청 국장이었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일 없다고 했었습니다. 청와대가. 그런데 나중에 이제 너무 드러나니까 진실이 드러나니까 그 조사 중이다. 그리고 끝에 가서 긴데 개인이다. 이제 이런 건 이제 이 꼬리 자르는 버릇을 없애야 됩니다. 이 청와대의 꼬리는 잘라도 자꾸 새로 자라나요. 다음에 일탈 행위를 위해서 또 자라나고 계속 이러는데 이제 이런 것은 좀 떳떳하고 당당하게 청와대 윗사람 누가 이 일에 관여했는가. 도대체 행정관이 혼자서 무엇 때문에 이걸 조사했겠습니까? 이런 위험한 짓을. 그럼 그 조직적인 것을 청와대 스스로 밝혀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회가 정상화돼서 굉장히 바쁘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연구 모임을 갔는데 매니페스토죠. 정책 관련 연구회가 발족했어요. 예. 의원님이 오늘. 이 매니페스토 연구 모임의 회원이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갔다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당초 이 모임에 여야 대선 주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해서 관심을 끌었었는데 김무성 의원, 안철수 의원이 참석 안 했죠? 예, 그분들은 다른 여기에 가입은 했으나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오셨고 문재인 의원이 처음부터 오셔가지고 말씀도 해주시고 토론을 끝까지 경청하고 갔었습니다.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에요?
이 모임이 민주당만이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들도 오늘 또 몇 분 오셨죠. 새누리당 의원님들. 그리고 합해서 상당히 많은 수십 명 의원님들이 가입을 했는데 제가 주도한 게 아니고 왜 그 파주의 윤후덕 의원이라고 초선 의원 계세요. 예, 초선 의원이 이제 우리 같이 정치 오래 한 사람보다 더 눈이 날카로워요. 야, 이거 보면 선거 때마다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시장 선거든 선거 때마다 공약들을 많이 하는데 잘 안 지키더라. 그리고 또 공약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공약도 많이 하더라. 이런 데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약을 하는 데 대해서 좀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정책 대결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출마했을 때나 선거 끝난 뒤에도 끊임없이 이런 정치인들의 공약에 대해서 체크하고 점검하면서 책임도 묻을 수 있는 무슨 시스템이 돼야 하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윤호덕 의원이 이름 그대로 또 덕망이 있어서 친구가 많은 의원들이 그래서 모두들 의원들이 옳다 해가지고 이제 오늘 이런 그 매니페스토 연구회가 국회에 발족이 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 민주당의 이석현 의원이었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 원장 석승환입니다. 의료기관 인증제 알고 계신가요?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수준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을 찾을 때는 의료기관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이 함께합니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네, 휴대전화 끝자리 1323님입니다. 예스입니다. 진작 했어야 될 사안인데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 때문에 너무 저자세로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외교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라고 주셨고요. 0413님은 지금은 조금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부작용 없도록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카디즈 확대 선포 yes or no 서둘러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입니다. 주요 뉴스 들으시고요. 저는 3라운드에 다시 뵙겠습니다.